방첩사에 전두환 노태우 사진을 걸었다죠? 방첩사가 자기네 전신인 보안사령부의 20대, 21대 사령관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걸어놨다. 근데 이게 2022년 11월부터 본청 복도에 게시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원래 방첩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세월호 유족 뒷조사랑 민간 사찰, 그 계엄령 준비. 네, 계엄령 준비 그것 때문에 안보지원사로 이름 바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윤석열 들어와서 다시 방첩사령부로 이름 바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안보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의 역사를 단절시켜 놓은 상태였는데 그 역사를 다시 복원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공식 홈페이지에 보안사를 계승하겠다 이런 네. 문구도 생기고 역대 보안사령관 출신들 사진들을 다 걸어놨다는 거예요. 네. 이 방첩사의 주장은 그냥 역사 게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을 보면은 이런 내란죄, 외환죄가 적용되는 지휘관은 게시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단순 역사 기록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 거고요. 네. 그런데 다만 김재규는 걸지 않았다는 게 또 그 웃긴 거죠. 웃기는 지점입니다. 역사적 기록 보존이 목적이면은 역대 보안사령관에 다 달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김재규는 왜 안 달았어요? 김재규 박정희 죽였으니까. 그래서 안 단 거 아닙니까? 그럼 노태우와 전두환을 왜 달았어요? 노태우와 전두환을 존경하니까. 쿠데타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김건희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역사를 보존하고 싶은 거죠. 그게 쿠데타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5.16 혁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거 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얼마 전에 김용현도 국감장에서 전두환 차지철 존경한다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계엄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노태우랑 전두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보니까 뭐 누가였죠? 조현천 그리고 배득씨 이 사람들 다 실형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유죄 판결 받은 범죄자들이에요. 범죄자 4명의 얼굴에 다 갖다 달아놨다는 건데 방첩사가 범죄를 저지르겠다라는 의지가 아니라면 이걸 이렇게까지 달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계엄을 선포할 준비를 하고 있고 친위 쿠데타 준비하고 있다. 이런 그 정신 무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이 반갑습니다. 뭐 해야 돼요,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안 대고 지금 노트북만 보고 있어가지고. 네, 오랜만에 스튜디오 방송을 하니까 제가 계속 사실은 노면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노면 방송. 거리 방송 말씀하시는 네. 거죠? 김재원이 어제인가요? 인터뷰에서 명태균은 지금 겁에 질려서 막 아무데나 왕왕 짖는 것 아닐까 싶다. 빨리 철창에 보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명태균이 빡친 거예요. 김재원, 다 죽자! 하면서 이제 카톡에 적어 올렸는데 카톡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건희가 얘기하죠.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랬더니 명태균이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그때 김건희가 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난감.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니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그 동아일보 칼럼인가요? 중앙일보 칼럼에서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민망한 언사를 이렇게 가리지 않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뭐 개인적인 카톡에서도 윤석열을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풀풀 풍기고 있습니다. 저기 일단은 저는 맞춤법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근데 김건희 공개되는 카톡이 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뭔가 저 정도면 술 취해 있는 거거든요. 저거 술 취하지 않으면 저렇게 맞춤법 틀리기가 어려워요. 저는 중간에 점을 자꾸 찍는 게 사실 너무 거슬려요. 원래 온점이라고 하는 게 문장이 끝날 때 마지막에 한 번 찍혀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김건희가 쓴 카톡을 보면은 문장이 몇 번을 한 문장 안에서 끝나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미치겠어요. 지금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가 본인 얘기 같아. 윤석열이 국어 공부 왜 해야 되냐고 했는데 김건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국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데 너무 웃긴 게 이거 오늘 오전에 올라온 글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이 30분인가 1시간도 안 돼서 입장문을 냈어요. 네, 이렇게 빨리 반응하는 유능한 대통령실인지 처음 챗GPT 알았고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참기가 어려웠나 봐요. 지가 뭘 한다고 이런 게 공개가 되니까 그렇지. 너무 민망했나 봐요. 명태균 카톡 오빠는 김건희 친오빠. 근데 김건희 친오빠가 준석이랑 무슨 얘기를 할 게 있어요? 지도 하나만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미국의 물리학자가 2010년
2000년도에 이제 북한의 방공망, 항공망이라고 하죠. 네. 이것을 이제 추측해가지고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약 10여 년 전인데도 굉장히 조밀하고 촘촘하게 돼 있네. 촘촘하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공습을 받지 않았습니까? 뭐 평양에 건물 한 채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공습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공적인 대응을 굉장히 많이 해놨다는 거죠. 그럼 이 항공망을 뚫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스텔스 네. 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요. 네. 특히나 지금 이 무인기가 출몰한 지역이 평양의 중수부 지역, 조선노동당 중앙당사 그 청사가 있는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진무를 보는 그 상공 근처에 무인기가 떴다는 건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렇죠. 어떻게 민간 단체에서 할 수 있겠느냐? 좀 그럼 그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말이 안 민간 된다. 단체는 블랙 요원인 것 같아. 그 정도면.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성능이면 군에서 섭외를 해야 되는 거 네, 아니냐? 그 네. 드론 무슨 대단한 부대에서.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응 저희가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미국이 지금 대응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처음 입장이 나왔던 게 캠벨 그 와가지고 네네. 관련한 회의를 16일에 하겠다. 캠벨이 누군데요? 미 국무부 부장관입니다. 네, 높은 사람인 거죠? 네 안보 네. 관련해서는 굉장히 높은 서열에 있는 사람이고 네. 이제 관련한 대책 회의를 좀 해보겠다 이런 어. 정도의 입장이 나오고 뭐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 혐의를 조사하겠다라고 한 거고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 무인기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미국이 알고 있었던 방조했든 아니면 한국군 단독으로 했든 자칫하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좀 우린 아니야 약간 이런 선을 그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본의 새 총리로 이시바 네.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시바가 선출됐는데 이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저는 뭐 사실 한 벌써 번도 이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주목하지 않았죠. 네. 한국 언론도 별로 약간 주목하지 않았고 듣보잡 같은 분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지지 세력도 그렇게 없고. 강하지 않고 어.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위험할 수 있다. 강한 세력에 자기 지지 기반이 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외부에서 밀려오는 강한 압박이나 강한 요구에 쉽게 흔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총리로 총리 후보로 지명이 됐을 때 한국언론에서 약간 따뜻한 기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온건주의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 같은 경우는 참배하지 않지 않겠느냐. 와우. 또 혹은 과거사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뭔가 사과해야 된다. 나 같으면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라든가 이런 그 내용들을 기사로 실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일본의 어떤 군국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과거사 따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윤미향 사건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배웠잖아요. 절대로 과거사가 과거사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로면 우리가 위협받을 일도 없는 거죠. 이제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처럼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뉴욕 총영사 이 사람이 이제 광복절은 일제로부터 미국이 해방시켜준 것을 감사하는 날이라는 해방을 선사해줬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선물로 줬다고. 네, 충격적인 장면인데요. 네, 영상 보시죠.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깊이 새기며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주는 미국에 감사를 표한다 이거. 부적절한 운행에 대해서 사과할 의미 없죠? 없습니다. 네, 저런 사람이 있었고 하나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박철희 주일 대사인데요. 이 사람도 미쳤어요. 자, 高校生から60年という節目の年なので、やっぱり今までこう悪かった日韓関係がこんなに上がって、揺るがない日韓関係、後戻りしない日韓関係を、歴史が日韓関係の全てになったら、みんなが損する。日韓の人的な往来がかなり増えているので、日韓関係が改善されたので、日米間の連携もできたし、日米間の協力は完全に新時代に 아니 둘 다 심각한데 저 주일 대사는 일미한이라는 단어까지 써요. 가나다 순이라면 미일한 해야 되죠. 그러네요. 가나다 순으로 한일이 아니라 일한했다. 히읗이 제일 뒤니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니까 지금. 내 마음의 중요도로 근데 사실은 논평할 가치도 없는 것 같고요. 주일 그렇죠. 대사가 저렇게 표현을 쓴 거는 처음 네. 아닙니까? 처음이죠. 네. 처음이고
그러니까 외교관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 있다라는 기본과 상식이 무너진 나라다. 어떤 외교관의 기본과 상식은 우리 국익을, 우리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일본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미국에 전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일본에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외교관의 한 역할이다. 그게 전부는 될 수 없죠.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네. 박철희 주일 한국 대사의 발언에서도 보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나 일본말 너무 잘해. 일본 정부 나 잘하지라고 하는 뭐가 좀 보이지 않나요? 내가 너네처럼 진짜 같은 마음으로 싸우고 있어. 막 이런 느낌이 네. 들어요. 저 그러니까 표현이 굳이 표현을 짚어서 쓴 거잖아요. 정말 의도적으로. 이 심리적으로 저분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저는 또 이 하나도 해볼 만하다고 김태형 생각하는데 소장님께 한번 그거 네, 김재호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어요. 네, 조금 부탁하고 싶어요.